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카자흐스탄 대 이제 슬로베니아. 자, 일단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전 경기 한 명 결장. 자, 일단 이제 팀 내 그래도 이제 주축 선수인 자인루티노프가 결장 중인 그런 카자흐스탄이라 볼 수가 있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브리치 그리고 이제 호르베트가 이제 결장 중으로 저도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는 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 제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이 들어갔네요. 자, 일단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 첫 경기에서 이제 뭐 노르웨이 상대로 홈에서 좀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대패를 하며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조별리그 꼴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 지금 뭐 대회 내에서 골이 없는 그런 좀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공격에서도 지금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다가 직전 경기 이제 뭐 노르웨이 상대로 원정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좀 대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슬로베니아가 치른 경기들 중에 이제 직전 경기에서 가장 좀 저점의 경기력을 좀 보였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확실히 이제 좀 최근 좀 보였던 경기들 중에서는 가장 좀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좀 직전 경기의 슬로베니아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에서 저점의 경기력을 보인 그런 슬로베니아긴 하지만 이제 카자흐스탄 상대로까지 솔직히 삽질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슬로베니아가 이제 아무래도 좀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뭐 카자흐스탄에 비해 좀 중원이 좀 많이 앞서다 보니까 중원 싸움에서 이제 좀 우위를 좀 정할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뭐 이제 슬로베니아가 이제 카자흐스탄 진영에서 볼을 길게 소유해 계속해서 좀 수비를 두드리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전진성이나 지금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최근 역습 전개 또한 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또 여전히 좀 수비가 견고한 그런 슬로베니아를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카자흐스탄도 이제 뭐 하위권 팀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짧은 패스 위주로 이제 좀 역습에 어느 정도 좀 능한 그런 좀 팀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잘 못 보여주고 오히려 이제 좀 크로스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굉장히 좀 공격이 좀 단조로워진 감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약간 좀 양 팀의 좀 경기력에서의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전력 뭐 경기력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공수 방면에서 다 우세한 그렇죠 슬로베니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최근 패배가 많은 카자흐스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다시 좀 흐름을 전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네,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거는 네, 원정이라고 해도 슬로베니아 사이드 쪽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씩 언더. 자,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 대 북마케도니아. 자, 일단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국민 이제 세비키안이 결장 의심이 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이제 두 팀은 한 달 전에 맞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북마케도니아가 홈에서 2대0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그 경기에서 북마케도니아가 전반전에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르메니아 상대로 크게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후반에 두 골을 넣으면서 이제 이게 되었었죠. 네. 그 이제 그 경기에서는 확실히 좀 이제 어, 아르메니아가 이제 북마케도니아의 그런 역습 전개에 대처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기동력에서도 이제 밀리다 보니까 아르메니아가 수적 우세인데도 불구하고 수비에서 많이 좀 고전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이제 좀 선수 한 명이 좀 퇴장당한 북마케도니아 상대로도 이제 진 그런 좀 한 달 전에 아르메니아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뭐 아르메니아기 때문에 뭐 제 아무리 지금 홈이라고 해도 이제 기대치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북마케도니아가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흐름도 좋기 때문에 이런 지금 북마케도니아가 아르메니아에 비해 이제 크게 좀 밀릴 거는 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뭐 이 경기에서는 뭐 북마케도니아가 더 위협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GX크류196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6196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6196님. 그쵸. 자, 오히려 뭐 이제 북마케도니아가 뭐 밀릴 것보다는 더 이제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주도권을 좀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북마케도니아 페이스로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전력 면에서도 솔직히 뭐 아르메니아에 비해 뭐 이제 밀릴 게 전혀 없는 그런 좀 북마케도니아다 보니까 이런 약간 지금 전력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흐름, 뭐 경기력 모두 북마케도니아가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좀 지난 맞대결처럼 이번 경기에서도 뭐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북마케도니아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 네,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 프랜스의 2.5씩 오버 부른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 대 잉글랜드. 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이리넨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카가 결장 중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노, 그리고 폰사, 그리고 깁스 화이트가 결장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특히 좀 사카의 결장은 이제 잉글랜드의 그렇죠 측면 파괴력이 더 좀 떨어질 수 있는 좀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네, 이 점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핀란드가 직전 경기 이제 아일랜드 상대로도 홈에서 치며 현재 네이션스 리그 전패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지금 탈락이 유력시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아일랜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려 10개 유효슈팅을 허용했을 정도로 수비에서 많이 불안정한 좀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그런 좀 현재 핀란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떠난 후 이제 이전보다 나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연승을 좀 거두긴 했지만 이제 직전 경기 그리스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하면서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이제 잉글랜드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 상대로 전반적으로 좀 주도권을 빼앗기며 이제 끌려다녔던 좀 경기라고 보여질 만큼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경기라고 보였던 그런 잉글랜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핀란드 상대로는 그래도 잉글랜드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두 팀이 이제 한 달 전에 맞붙은 것처럼 이제 잉글랜드가 중원을 장악하면서 원사이드한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뭐 이제 이 두 팀이 좀 맞붙었을 때는 이제 잉글랜드가 홈에서 뭐 점유율을 좀 80% 가까이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핀란드가 유시팅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잉글랜드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제 그때보다는 좀 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정이다 보니까 잉글랜드의 그런 좀 최근 맞대결만큼의 퍼포먼스를 좀 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굉장히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하고, 그리고 지금 잉글랜드가 그리스 상대로 지면서 여유도 지금 부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진심으로 굉장히 좀 핀란드 상대로 좀 이제 임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잉글랜드가 솔직히 뭐 두 번 연속 삽질할 것 같은 좀 느낌도 잘 안 들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잉글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잉글랜드 승 본 경기, 그리고 요거는 한번 핸디는 마인스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지금 이제 잉글랜드가 이제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좀 기복도 이제 있는 편이긴 하지만
핀란드의 지금 수비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직전game 뭐 아일랜드 상대로도 유효스팅을 뭐 10개 가까이 허용했을 만큼 굉장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좀 핸디를 건들자고 하면은 그래도 마인승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잉글랜드 승을 보고, 그리고 핸디로는 마인승까지 가져가 보는 경기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대 아일랜드. 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 3명, 결장.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이션스 리그 전승 중으로 단독 1위에 올라서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잉글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쵸. 이제 심지어 이제 그 경기에서 그리스가 잉글랜드 상대로 경기를 좀 주도했고, 그리고 골치까지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블리디스의 멀티 득점을 통해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모멘텀이나 경기력, 그리고 뭐 전체적인 조직력도 굉장히 지금 좋은 그리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일랜드도 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핀란드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역전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유스팅도 이제 뭐 10개나 안 되면서 기대 이상의 좀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네. 저 이제 그 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좀 무득점을 이어가며 골가움에 시달렸던 그런 아일랜드인데, 그래도 좀 직전 경기에서 공격이 좀 살아난 모습을 보인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1위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네. 자, 물론 뭐 근데 이제 아일랜드가 직전 경기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였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그리스 상대로 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며 2대 0으로 좀 패배를 했고, 특히 좀 중원 싸움에서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아일랜드가 그리스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게다가 뭐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공수 밸런스가 좀 잘 잡혀 있고, 특히 이제 뭐 측면 수비나 이제 코너킥과 같은 그좀 세트 피스에 대한 그런 수비가 좋다 보니까, 그런 약간 공격에 능한 이제 아일랜드가 어느 정도 좀 만약에 좀 두각이 좀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그리스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자, 그래서 뭐 요 경기는 뭐 크게 좀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지금 모멘텀, 뭐 경기력, 공수 밸런스, 뭐 전반적인 뭐 조직력이나 뭐 운영 능력들 전부 지금 그리스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점을 좀 잘 살려 그리스가 좀 연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리스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 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기절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루제도 대 라트비아. 자, 페루제도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페루제도가 이제 직전 경기 아르메니아 상대로 이길 뻔했지만 후반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이기지 못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최근 2년 정도의 그런 페르제도의 경기를 봤을 때 유일하게 이긴 경기가 이제 리테슈타이 상대로 이긴 게 좀 전부일 정도로, 페르제도의 그런 근 2년간의 그런 성적은 매우 좋지 못하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페르제도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서 1승 2패를 기록 중이고, 그리고 그 1승은 이제 한 달 전에 페루제도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둔 경기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양 팀 다 슈팅 기회는 어느 정도 만들고 있긴 해요. 자, 다만 이제 그 슈팅 중에서는 뭐 대부분이 좀 무의미한 중거리 슛 좀 많고, 정말 아무래도 좀 크로스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공격이 이제 효율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확실히 이제 두 팀 다 공격이 또 단조롭고, 그리고 이제 비중 또한 롱볼이 더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들이 좀 고려됐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들어봐요. 자, 물론 이제 페루제도가 최근 홈에서 이제 북마케도니아와 뭐 아르메니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내긴 했지만, 경기력이 썩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 2년 동안 리히텐슈타인 상대로 이기게 전부였을 정도로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페루제도의 정배 사이드를 뭐 믿고 가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페루제도가 라트비아 상대로 좀 7년 넘게 못 이기고 있을 정도로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페루제도보다는 그래도 라트비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다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트비아 사이드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라트비아 펜스,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대 이제 노르웨이. 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득점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데고르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오스트리아가 네이션스 리그에서 좀 초반에 승이 없어 다소 좀 부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이제 카자흐스탄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며 어느 정도 좀 살아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쵸. 확실히 좀 전체적인 좀 흐름이 좀 안 좋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이제 하위권 팀 상대로 이제 좀 대승을 좀 거둔 게 어느 정도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3경기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슬로베니아 상대로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솔직히 이제 슬로베니아의 수비가 이제 견고했고,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가 이제 웨데르고르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노르웨이가 이제 홈이라 해도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그런 좀 예상을 뒤엎고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굉장히 압도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었죠.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지난 경기에서 기대 이상의 그런 좀 경기력을 보인 그런 좀 노르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위주로 이제 파고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홀란드와 그리고 이제 솔로로스가 이제 투탑으로 이제 기용이 좀 될 것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두 선수한테 좀 최대한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면서 이 둘을 좀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이제 좀 노르웨이에서의 그런 이제 골게터 및 그리고 좀 득점에서의 그런 좀 영향력이 큰 그런 좀 두 이제 포워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 역시 좀 이 두 선수를 좀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전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공격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좀 양 팀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최근 노르웨이가 홈에서 이제 뭐 오스트리아 상대로 막판에 추가골을 넣으며 극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는 뭐 경기력 면에서 오히려 오스트리아가 더 좀 좋았습니다. 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노르웨이가 홈 양이 원정이고, 그리고 그때와 달리 이제 웨데고르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홈 오스트리아 상대로는 다소 조금 뭐 고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게다가 이제 홈 양인 좀 원정에서의 이제 좀 노르웨이는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하면은 그래도 오스트리아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오스트리아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오스트리아 승본 경기.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뭐 충분히 뭐 두 팀 다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면서 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히텐슈타인 대 지브롤터.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 1명 결장. 그리고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 1명,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양 팀은 이제 한 달 전에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브롤터 홈에서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고, 그리고 생각보다 두 팀 다 골을 많이 넣으면서 난타전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그쪽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골치나 PK 실축도 있었을 만큼 두 팀 다 위협적인 모습을 좀 자주 보였지만 그 경기가 이제 두 팀의 그쪽 공격 전개가 좋았다기보다는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면서 좀 실수도 좀 많았기 때문에 양 팀의 좀 수비적인 부분이 더 문제였던 경기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직전 맞대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 맞대결에서는 양 팀 다 어느 정도 이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긴 했지만 이 두 팀의 평소 플레이 스타일을 좀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볼이나 좀 크로스 위주의 공격 패턴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공격이 좀 단조로운 그런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선수 좀 개개인의 좀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경기력도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좀 양팀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두 팀을 믿고 이번에도 이제 공격이 좀 터질 거다라고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브롤터가 최근 계속해서 홈에서 경기를 치르며 3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지만 이제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계속해서 무득점을 좀 기록 중이고, 그리고 득점 기회 또한 거의 만들지 못하면서 더더욱 지금 공격이 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원정에서의 그런 지브롤터는 더더욱 공격에서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 좀 지브롤터가 좀 생각보다는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히텐슈타인의 지금 승을 보기도 굉장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만약 승패로 가져가기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가져가실 분들은 햄무 5할무로 이제 가져가시거나, 안 그러면은 어느마로 접근하실 분들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고배당 자비로 햄무 할무 그러면은 어느와는 저도지 항상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네이션스 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어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